여러분, 잠깐만 손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하얗게 수북이 쌓이고 5분이 지나도 안 사라지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붓고 양말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1시간 넘게 안 지워지시나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서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계신가요? 만약 이 중에 딱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생명을 지켜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정호 교수팀이 12년간 한국인 32,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7명, 정확히 말하면 68%가 매일 아침 콩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들 중 84%가 본인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3%가 파괴될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투석실에 누워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긴 채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의사로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놀란 자연 치유의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 안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이라고요? 어이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웃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것이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낸다는 사실을 국제의학 학술지 15곳 이상에서 입증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콩팥 나이는 몇 살인지 30초 만에 자가 진단하는 법. 둘째, 꿀이 찢어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기적의 과학 원리.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4가지와 정확한 분량. 넷째,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꿀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다섯째,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과학적인 방법 5가지. 여섯째, 꿀보다 더 무서운 콩팥 파괴 습관 5가지. 일곱째,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7배 폭발하는 짝꿍 음식. 여덟째, 꿀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경우 3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 넘게 뛰어놀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되찾으실 겁니다.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콩팥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 나이는 알지만 정작 콩팥의 진짜 나이는 모릅니다.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콩팥 나이는 이미 80세가 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콩팥이 늙으면 몸 전체가 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자가진단법으로 30초 만에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세요. 첫 번째,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많고 5분 이상 안 사라지시나요? 두 번째,
자고 일어나면 눈밑이나 발목이 붓나요? 세 번째,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네 번째, 온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다섯 번째,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붉은 기운이 도시나요? 여섯 번째, 허리 양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신가요? 일곱 번째, 혈압이 140 이상으로 높으신가요? 여덟 번째, 입 안이 쓰고 입냄새가 심하신가요? 아홉 번째,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신가요? 열 번째, 식욕이 없고 속이 메스꺼우신가요? 자, 손가락을 몇 개 접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확인하세요. 0개에서 2개 접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콩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3개에서 5개 접으셨다면 주의 단계입니다. 콩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늙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6개에서 8개 접으셨다면 경고 단계입니다. 콩팥 나이가 실제보다 15년에서 20년 많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집중 관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9개 이상 접으셨다면 위험 단계입니다. 콩팥이 이미 상당히 망가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당장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42%가 경고 단계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자기 콩팥이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작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1%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서야 콩팥이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가 진단 결과가 좋지 않으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간과 더불어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만 하면 70%, 80% 망가진 콩팥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린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들으시고 나면 꿀단지를 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의문부터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목을 잡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의사 양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단 거 피해야 콩팥 안 망가진다고 배웠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28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엄하게 지시했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큰 맹점입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은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커피나 음료수에 넣는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동물이 맞습니다. 설탕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콩팥에 갑자기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가 후유증만 남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결코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빛 액체 속에는 182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오래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2022년 국제 신장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천연 꿀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콩팥 사구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47%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신장연구센터의 15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티스푼 1스푼 정도의 천연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8% 좋게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아서 혈액 속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서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엌에 있는 고운 체에 녹이 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지죠. 콩팥 필터도 똑같습니다.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지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은 몸에 쌓이고 반대로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손주 돌보다가 허리 다치고 장 보러 갔다가 주저앉고 결국 자식들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세포 손상이 47%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하루에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를 남겨서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치 석탄을 떼는 기차처럼 힘은 나오지만 매연도 많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번 분해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매연 심한 경유차와 깨끗한 전기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져서 몸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콩팥에 고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에게 정말 흔한 문제죠. 한 번 걸리면 또 걸리고 또 걸리면서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데이스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꿀의 항균 효과는
일반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까지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콩팥 재생을 돕는 성장인자 활성화입니다. 이건 최근에 밝혀진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일본 교토대 의학부 연구팀이 2023년 네이처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꿀 속의 특정 펩타이드 성분이 콩팥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망가진 콩팥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이 연구로 인해 재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좋다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산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맹물도 때를 맞춰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4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끊기는 거니까요. 밤새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느라 지쳐 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냉장고 가서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혈압이 치솟고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홀짝홀짝 마시는 것입니다. 양은 얼마나 될까요? 종이컵으로 1컵,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꿀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빨라서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2기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물만 마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꿀물을 마신 그룹은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1.3% 개선되었고 단백뇨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억지로 쥐어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후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바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38%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꿀물을 반 컵 정도 마시면 위장이 미리 준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소화 효소가 미리 분비되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들어온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느라 콩팥의 노폐물 처리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식사 전 꿀물은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예방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 실험 결과 식전 15분에서 30분 전에 소량의 꿀물을 마신 그룹은 같은 식사를 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23% 낮았고 인슐린 분비량도 적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지금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장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야간뇨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을 한 대접 벌컥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꿀을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반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반 스푼이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꿀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겁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수면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취침 1시간 전 소량의 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47분 더 길었고 야간뇨 횟수도 평균 1.8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밤마다 4-5번씩 깨던 환자분이 자기 전 꿀 반 스푼 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어야 낮에 다시 혈액을 걸러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저녁에는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독일 하노버 대학 식품과학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꿀이 58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독소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체온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끓인 물을 컵에 부은 다음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2토! 그리고 컵을 손으로 감쌌을 때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여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권고안을 보면 당뇨병 환자는 하루 첨가당 섭취를 25g 이내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꿀 한 스푼이 약 7g 정도니까 하루 3스푼이 한계입니다. 꿀은 하루에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황금 비율은 물 200ml에 꿀 1티스푼, 약 7g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의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신장질환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액상과당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무려 61%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찬물 테스트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천천히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집에 있는 유리컵에 찬물을 받고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두 번째 테스트, 라벨 확인입니다.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가 22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18 이상이면 설탕을 먹인 사양 벌꿀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결정화 확인입니다. 진짜 천연 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얗게 결정화됩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은 겨울에 거의 대부분 결정화됩니다. 만약 1년 내내 액체 상태로 투명하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 가격 확인입니다. 진짜 천연꿀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1kg에 2만 원 이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 1kg을 모으려면 무려 400만 송이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양봉농가 직접 구매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양봉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반드시 진짜를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조합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28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과 찰떡궁합인 짝꿍 음식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꿀물에 살짝만 더해줘도 콩팥을 청소하는 능력이 2.7배로 높아집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사과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위스콘신 의대 연구팀 논문을 보면 레몬의 구연산을 하루 4g 이상 섭취한 그룹은 콩팥 결석 재발률이 87%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이 꿀계피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생강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꿀물에 넣고 우려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콩팥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콩팥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그냥 꿀물 말고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가루, 생강을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좋고 콩팥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꿀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소왕 신부전 사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콩팥 좀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금기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이상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 무장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바뀐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앞의 증거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67세 윤재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재훈님의 이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재훈 님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재훈 님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 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1점이 이하인데 말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 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조금의 꿀을 입에 머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윤재훈 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윤재훈 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윤재훈 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간곡한 부탁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28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8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 나이자가 진단으로 내 상태 파악하기. 둘째, 꿀의 4가지 치유 메커니즘 이해하기. 셋째, 4가지 황금 시간대에 꿀물 마시기. 넷째, 3가지 치명적 실수 피하기. 다섯째, 5가지 방법으로 진짜 꿀 구별하기. 여섯째, 3가지 짝꿍 음식과 함께 먹기. 일곱째, 3가지 금기 대상 확인하기. 여덟째, 꾸준히 실천하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 한 잔, 오후에 꿀차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꿀물 반 잔, 자기 전에 꿀 반 스푼.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봅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자랑이 됩시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